궁금하지만 공부하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대신 공부해드립니다. 공부왕 이종훈.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로써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폐막됐죠? 폐막식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럼 다음 동계아시안게임은 어디서 열리는지 궁금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하계 아시안게임이 아니라 동계아시안게임. 네. 도대체 이 눈과 얼음의 스포츠 축제를 열사의 나라 사우디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눈과 얼음의 축제라고 하는 이 동계아시안 게임을 개최할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네. 현재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요. 다음 2029 동계아시안 게임은 사우디아라비아가 2026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네온시티 산악 지역인 트로제나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동계아시안 게임은 크게 눈 위에서 하는 설상 종목 그리고 얼음 위에서 하는 빙상 종목으로 나누잖아요. 네. 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계약은 실내 빙상 경기장을 건설해서 빙상 종목 경기를 치른다. 이건 큰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렇죠. 이건 사실 뭐 전기가 많이 들고 그렇죠. 돈이 많이 들 뿐이지 예.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이 1년 내내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야외 스키장과 대형 스키 리조트를 건설해서 설상 종목 경기를 치르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죠. 맞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네옴시티. 네옴시티 그 산악지대 같은 경우는 기온이 조금 낮아요. 낮아요. 예. 예. 그래서 거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스위스 같은 그런 스키장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거 무더운 사막도 근처에 있을 거고요.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다음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트로제나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이 해발 1,500m 이상의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기온이 0도 이하, 즉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눈과 얼음을 볼 수 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눈과 얼음이 만년설처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조차도 여기에 있는 눈 가지고는 설상 경기, 스키 경기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럼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부족한 눈은 인공 눈 기술로 다 채워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런 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에 지난 2022년 10월 캄보디아에서 열렸던 제41회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총회에서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는 아시안 게임의 개최지를 선정하고 아시안 게임을 주관하는 일종의 아시안 게임판 IOC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총회 41회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총회에서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 개최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를 만장일치로 선정했을 때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강한 우려를 표시했어요. 그리고 개최지 선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이게 논란이 커졌죠. 나름대로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면 더 많은 나라인데 IOC가 동계 아시안 게임 개최를 우려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이걸 이제 스포츠 워싱과 관련된 사우디아라비아가 스포츠를 통해서 국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세탁하려고 한다라는 것 때문에 IOC가 부정적인 의견을 담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군요. 실제로는 인공눈 때문이에요. 그래요? 방금 말씀드렸던 인공눈 이게 뭐냐면 IOC가 동계올림픽 미래유치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IOC의 이 동계올림픽 미래유치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동계아시안 게임과 같은 대규모의 국제대회를 개최하려면 엄청난 양의 인공눈이 필요한데 이런 인공눈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다시 엄청난 규모의 물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생태계의 파괴와 변화에 따른 생태학적 피해가 불가피하고 이런 생태학적 피해를 감안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동계아시안 게임을 개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IOC의 동계올림픽 미래유치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향후 IOC의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대회 개최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겨울철 경기장이 위치한 지역의 평균 최저 기온 0도 이하 영하의 날씨를 유지하는 장소를 한정해서 개최지로 선정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면서 향후에 IOC는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 혹은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동계아시안 게임 2029년 동계아시안 게임이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에서 열리고 나면 분명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다음 동계올림픽을 그렇겠죠. 유치하려고 나설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걸 이제 IOC에서 미리 차단한다. 일종의 차단해야 한다는 일종의 경고성 내용이 담겨 있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온 직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동계 아시안 게임 개최지인 트로제나의 산악지대는 겨울에 영하의 날씨다. 눈이 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네, IOC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 저는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맞죠, 친환경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요. 자, 그렇다는 건 달리 말하면 동아시아 게임 개최지를 선정한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여기가 개최지 잘못 선정했다. 이걸 대놓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는 왜 사우디아라비아를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 개최지로 선정할 걸까요? 왜냐하면 IOC 기조를 분명 알 것 같은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개최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할 데가 없으니까. 예. 하려고 나서는 데가 없으니까. 뭐 사우디 입장에서는 스포츠 워싱, 앞서 말씀드린 스포츠 워싱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거고 또 동계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계획은 야외에 대형 스키장을 건설하고 리조트를 건설해서 이걸 향후에 네. 네옴시티의 관광 사업의 그 중점적인 핵심 그 부분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열사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스키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관광 상품 바로 그리고 되죠. 이색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국가가 돌아가는 가장 그 큰 힘의 원천은 석유잖아요. 네. 근데 석유 산업이라는 거는 사실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산업이지만 고용 창출, 국내 고용 창출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관광 산업은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국내에서 고용 창출을 일으킬 수 있는 산업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빈살만을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가 나서서 이번 동계 아시안 게임 유치를 한 건데 앞서 말씀드린 또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이 그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할게. 우리가 또 아시아의 맹주로서 서아시아의 맹주, 아시아의 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가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앞서 이제 그 얘기했는데 혹시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 개최지 선정 발표가 언제 나온지 교수님 아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예. 2023년 7월 태국에서 열렸던 제42회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발표됐거든요. 예. 근데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사우디 네옴시티 선정 발표가 언제 됐다? 2022년. 2020. 예. 앞서요. 예. 2022년 10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41회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총회에서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 개최지가 발표가 됐고 예. 그로부터 1년 뒤에 거의 1년이 지난 시간 뒤에 20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 개최지가 발표가 된. 예. 이상하잖아요. 예. 이상하네요. 네. 제가 알기로 다음 개최지 깃발. 하는 대회 깃발. 대회 깃발인가요? 네, 대회기. 다음 개최지 하는 곳이 어디입니다 하면서 마지막 폐막식에 막 세레모니 하는 거 많이 봤는데. 그게 이제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심지어 우리나라 전국체전에서도 마지막 피날레 무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행사인데 근데 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지난 2017년 사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 폐막식 때는 없었어요. 예. 왜? 다음 개최지가 결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7년 대회가 끝날 때까지 다음 개최지가 결정이 안 돼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또 언론에서 가끔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이 8년 만에 열린 동계 아시안 게임인데 8년 만에 열린 이유가 코로나19 여파 때문이다. 이렇게 쓴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아닙니다. 실상은 개최지 결정이 안 돼서 그래요. 그건 달리 말하면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인기가 없죠. 그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그 스포츠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은 2017년 삿포로 대회 끝났을 때 야, 이러다 동계 아시안 게임은 없어지겠는데? 이런 걱정도 좀 했었거든요. 그 정도예요. 이게 왜냐하면 동계 아시안 게임의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예. 동계 아시안 게임은 제1회 대회였던 지난 1986년 삿포로 대회부터 지금까지 개최지 유치 경쟁이 치열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늘 인기가 없었어요. 예. 지금까지 열렸던 9번의 동계 아시안 게임을 보면 일본이 1986년, 1990년, 2003년, 2017년 이렇게 총 4번 개최고요. 중국이 96년 하얼빈, 2007년 창춘, 그리고 2025년 하얼빈 이렇게 총 3번. 한국이 1999년 1번. 카자흐스탄 2011년에 1번. 지금까지 딱 4개 나라만 개최를 했어요. 아니 지금까지 이 4개 나라가 모든 아시안 게임을 다 하고 있었던 동계 거예요? 아시안 게임. 야. 동계 아시안 게임을 네.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이 9번 중에 4번을 개최했고 이 4번 중에 3번의 대회가 다 삿포로에서 네. 열렸어요. 일본에서도 삿포로 한 곳에서 거의 집중돼 있다고 봐야 되는 네. 거죠. 사실 이것도 이유가 있는 게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요? 무슨 말이냐면 삿포로가 어떤 도시냐?
지난 1976년 아시아 최초로 동계올림픽 개최했던 곳이거든요. 예. 동계올림픽입니다. 예.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기억하시겠지만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려면 엄청난 시설 투자, 그렇죠. 경기장 시설 그리고 뭐 관련 시설들 투자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한 관련 시설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650억 원 정도의 흑자를 봤어요. 예. 그 대회 결산 보고서에서 IOC의 네. 결산 보고서를 보면 650억 원의 흑자를 받고 흑자 올림픽이라고 우리가 엄청나게 자랑하고 칭찬을 했죠. 네. 근데 경기장 시설들이 예. 매년 40억 원 가까운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요. 예. 그러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는 650원 흑자가 다 날아가요. 그렇겠네요. 이제 적자만 볼 일이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이 시설을 활용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삿포로 같은 경우는 네. 동계 올림픽까지 개최할 만큼의 시설 투자를 해놨는데 네. 그걸 다시 활용할 모멘텀으로 동계 아시안 게임이 게임을 필요했고 하는 제1회 동계 아시안 게임을 개최했고 이후에 인도라든지 뭐 다른 나라들이 개최권을 가져갔다가 아 우리가 개최 못하겠다라고 개최권 반납하면 다시 우리가 할게라고 갖고 오고 네. 이게 반복됐어요. 그러면 뭐 오늘을 동계 아시안 게임 얘기를 주로 사우디를 하지만 네. 우리 평창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평창도 하려고 했죠. 네.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2022년 대회를 유치하려고 했어요. 2021년 대회를 유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부적인 검토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강원도 측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북한과 공동 개최를 생각했거든요. 아, 예. 근데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북한 측의 태도도 나빴지만 뭐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았지만 결정적으로 올림픽을 하고 나니까 이게 돈이 장난 아니게 적자가 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네. 이걸 사후시설 활용을 위해서 평창이 동계아시안게임 유치를 했다가는 네. 동계아시안게임 그 자체로 엄청난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게 동계 아시안 게임 유치하는 도시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달리 말하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네요. 경제성이 없어요. 예. 게다가 이게 경제성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동계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TV 중계 수입 같은 경우 하계 대회는 좀 괜찮아요. 예. 중계권료 같은 게. 근데 TV 중계권료 수입이 사실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동계 아시안 게임은 거의 뭐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예. 게다가 또 후원 이번 하얼빈 그 동계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 우리 기업들이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기업의 후원도 뚝 떨어진다. 예. 이 말은 뭐냐면 동계 대회를 개최하면 적자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구조가 일단 완성이 돼 있어요. 처음부터. 네. 근데 여기에 눈과 얼음을 보기 힘든 동남아시아나 서아시아 입장에서 이 동계 아시안 게임을 가져오면 아, 인공눈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아니면 실내화한다든가. 그렇죠.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네옴시티라는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인 거지. 그리고 네. 스포츠 워싱이라든지 국내 관광산업 유치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걸 받아들인 거지. 동남아시아나 서아시아 입장에서는 엄두가 안 나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동계아시안 게임이 아까 그 개최지가 지금까지 다 4개 국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예. 이 4개 국가의 공통점 눈과 얼음을 시켜볼 수 있는 예. 나라. 하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개최하려면 스키장, 빙상 경기장 같은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나라들은 향후 경기 시설 운영, 지속적인 관리 거의 불가능합니다. 돈 먹는 하마가 됩니다. 네. 개최할 때 중개권료 수입부터 해서 마케팅 후원사 이런 수입이 없어서 개최하는 것 자체도 적자인데 네. 향후에 지속적인 적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이건 안 하죠. 이러다 보니까 동계아시안게임에서는 동계올림픽에 들어가 있는 종목 썰매 종목이 없어요. 루지, 스켈레톤, 봅슬레이 같은. 아. 이게 왜 없냐? 이걸 하려면 대규모 슬라이딩 센터를 건립해야 되거든요. 이게 돈이 많이 들겠죠. 네, 몇천억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아예 빼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이 엄청난 건립 비용과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아시안 게임을 어떻게 운영 관리할지 어떤 도시에다 유치할지 결정하는 그 위원회는 이제 좀 근본적인 다른 대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무슨 하나 어느 도시를 하나 지정한 다음에 매년 거기서만 해본다든가 그렇다고 동계 스포츠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론회가 여러 차례 열렸어요. 사실 네. 2010년 삿포로 대회 이후부터 토론회가 여러 차례 열렸는데 그 중에 하나에 나왔던 아이디어가 어차피 한중일 3국이 주도해서 하는 동계 아시안 게임이라면 앞으로도 한중일 3국이 돌아가면서 개최하자. 아예.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하지만 네. 한중일 3국이 돌아가면서 개최하면 이게 동계 아시안 게임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냐? 그렇네요. 동아시아 게임이지. 그렇죠. 이런 게임으로 되는 거죠. 물론 그래도 동남아시아 그 사람들도 같이 출전하면 아시안 게임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출전하면 되는데 근데 네. 개최지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아, 개최지가 예. 돌아가면서 간다는 것은 네. 뭐 아시안 게임을 주최하는 측에서 보면 조금 맞득치 않은 제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동계 아시안 게임은 상대적으로 돈 먹는 함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적자를 감수할 수 있는 즉 돈이 많은 나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무자들의 스포츠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때 돈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한일 월드컵처럼 네. 예를 들어서 한국 평창에서 또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브루나이라든가 태국하고 공동 개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의 어떤 도시나 관광지를 거기에서 많이 홍보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부담을 좀 경감한 그런 방법은 안 되나요? 근데 태국 입장에서 보면 그 빙상장을 만약에 짓는 네. 빙상장이 제일 현실적으로 좋은 대안이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인공눈이 들어가면 생태 파괴가 일어나니까. 예, 예. 그러니까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러니까 빙상장을 짓는 건데 빙상장을 짓게 되면 이후에 유지 비용은 유지 관리 그렇네. 비용은 누가 예. 대줄 거냐. 맞네요. 아까 평창 동계 네. 올림픽 마저도 흑자였지만 매년 들어가는 고정 비용 때문에 적자로 곧 돌아선다 얘기해 주신 그렇죠. 거니까. 우리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그리고 아이스하키 경기장 다 적자예요. 네. 1년에 수억 원 이상의 적자가 납니다. 이걸 태국도 같이 떠안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태국의 아이디어라는. 예.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돈 이야기 또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한 이야기고 교수님 말씀처럼 아시아 동계 스포츠의 미래와 발전을 생각하면 그렇죠.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왜냐 동계 아시안 게임은 아시아 동계 스포츠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거든요. 예. 이게 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동계 스포츠 강국인 한중일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필리핀이라든지 동남아시아 국가 그리고 서아시아 국가들조차도 동계 스포츠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예.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되죠. 네. 하지만 이게 없어진다면 아시아 동계 스포츠의 미래가 힘들어지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거죠. 네. 따라서 돈과 아시아 동계 스포츠의 미래가 충돌하고 있는 지금의 동계 아시안 게임에 대한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님 보시기 어떠세요? 이러다가 없어질 수도 있다 없다. 제가 볼 때는 계속 없어지진 않을 거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성공하면 서아시아에서 한국도 하나 나오지 더 않을까. 늘었구나. 그리고 예. 그럼 또 두바이도 또 하겠죠. 네, 돈이 있는 국가들만 할 수 예. 있기 때문에 예. 서아시아 혹은 동아시아권에서는 한중일 예. 이 세 개 나라 그리고 서아시아의 사우디, 두바이라든지 네. 뭐 카타르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 한번 트라이할 수 있는 구조로 계속적으로 움직여 갈 거는 같은데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런 구조로 동계 아시안 게임을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네. 좀 더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공부왕 이종훈 대신 공부해줬으면 하는 주제 있으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